준비한 기업은 콘텐츠리 중앙인데 제가 산업 담당을 엔터테인먼트로 미디어를 맞아서 이제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를 이번 주에 준비하게 된 이유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다른 CDENM 이렇게 큰 데들에 비해서 일단 시총이 너무 작은 것 같다 해서 메가박스 같은 거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한번 준비를 시작했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크게 두 시장을 같이 영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화 부분, 우리가 말하는 극장 부분과 드라마 제작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부분에서는 이제 보시다시피 CJ CGV가 실제로도 1등이고 시총 순위도 1등이고 콘텐츠리 중앙이랑 이제 나머지 회사들이 있고요. 드라마 제작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1등이고 나머지 회사들이 있는데 제작 변수로 봤을 때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개가 피어 정도는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이 방송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원래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았던 건 아니고 영화 시장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음식료 먹는 거 풀린 지가 이제 8월이다 보니까 아직 영화 부분이 아주 작은 거고요. 영업이익도 최근에 들어서 이제 영화 부분이 그 캐시플로우가 드디어 양전을 했고 방송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적자가 났지만 적자가 난 이유는 이쪽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드라마랑 영화인데 드라마 산업부터 봐야 된다 생각하는데 드라마는 그냥 제 생각에 앞으로 모든 게 넷플릭스한테 달려있다기보다 OTT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OTT,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현재 영업이익률이 26%까지 나오고 있고 이거를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외주를 맡길 때 완전 독점으로 넷플릭스가 가져갈 때는 제작비가 100이 되면 110 정도의 돈은 쥐어주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먹어도 보통 10%가 안 남으니까 되게 괜찮은 시장이고 넷플릭스가 계속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면 우리나라 컨텐츠 시장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미리 이것부터 말씀드리자면 재벌집 막내 아들 작년에 다들 보셨을 건데 왜 요거를 이제 여기서 만들었거든요. 메가박스에서 만들었는데 컨텐츠리 중앙에서 만들었는데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못 벌었냐 따지자면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을 만들 때는 욕심이 좀 과해서 투자, 저작권, 글로벌 독점권을 다 제작사에서 가져왔고 우영우 같은 다른 드라마들은 중국, 한국 독점은 우리가 가지고 나머지는 넷플릭스가 가져라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제가 알고리즘 모르지만 해외에 노출이 더 잘 되는 건 이런 쪽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가장 강력한 피어가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라 생각하는데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고 제작 편수가 올해 같은 경우 한 35개 정도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도 적지 않게 여기도 한 드라마만 따지면 한 23개 정도 만들려고 하려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왜 이렇게 평가가 낮을까 했을 때 드라마 제작사 여기는 지주회사에서 드라마 제작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53% 가지고 있는 거를 감안해도 여전히 싸지 않나. 그래서 아까 적자 지금 말씀드린다 했는데 적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만들어 놓은 거 2편을 방영을 못했어요. 날아올라라 남이랑 아침이 올 때 밝아올 때까지를 방영을 못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여기 나오는 연예인들이 하나는 연예인이 이제 학교 폭력 관련해서 이슈가 돼서 아예 방영 못한 게 있고 하나는 중국 관련해서 요즘 중국 작가가 쓴 작품을 방영을 하려 했는데 이슈가 돼가지고 아예 방영을 안 하는 식으로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손이 생겨서 마이너스 60억이 났는데 에비타로 따져봤을 때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했고 원래는 최근부터는 이제 계약서를 쓸 때부터 이런 부분이 가만히 돼 있고 중국과는 채택을 앞으로는 잘 안 할 것 같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보다 더 큰 적자를 가져다 주는 게 이게 제 영어를 잘 못해서 모르겠는데 WIIP라는 미국 제작사를 이 회사에서 샀습니다. 여기가 매년 거의 한 200억씩 잡아먹고 있습니다. 물론 회계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부분도 있지만 매출이 700억이나 나오는데 1년에 적자가 200억이 나온다는 거는 그렇게 좋은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작년에도 IR이 이제 올해부터 흑자 날 거다 얘기했는데 적자가 200억이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좀 감안하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이 부분이고 드라마 제작은 이만큼이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 산업을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최동훈 감독님이라고 되게 유명하신 감독님이 이제 자기 SNS에 이런 글을 올리셨는데 글을 요약하자면 이제 투자하시던 분들이 다 망해서
영화계에 돈이 안 들어온다.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독립영화를 제외하고 상업영화가 BEP가 넘은 게 20%가 안 됐습니다. 19.6%였는데 이 정도면 사실 제가 과거 거를 못 찾아봤지만 심각한 투자를 하는데 성공률이 마진이 0 달성하는 게 20%안 된다는 거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기존에 다른 데 자금줄로 작동했던 CJENM이나 뭐 메가박스 같은 데서 투자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결국에는 아까 위에서 보여드렸던 우리나라 영화 산업도 넷플릭스의 의존도가 점점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러면 극장과 관련해서는 이런 메가박스 같은 데서는 좀 마이너스가 찍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화 시장 매출 규모는 이게 그냥 점유율 30%라 생각하시고 보면 되니까 이렇게 내려가다가 작년 8월부터 뭐 YOY로 100% 이상 올랐지만 이게 3,300억, 4천억 이렇게 찍을 수 있냐고 4천억 찍을 수 있냐고도 제가 쉽게 얘기를 못 하게 된 게 이거는 저는 작품에 달려있다 생각해서 매출 추정이 올해 뭐 4천억이 될 수 있다 이렇게는 얘기를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VOD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VOD 시장이 되게 좋았는데 그것도 범죄도시 영향이 컸고 범죄도시가 130억 팔리고 범죄도시 여기서 만들었거든요. 나머지 2등이 65억인 거 보면 이런 VOD나 영화 산업 자체가 너무 작품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결국에 P는 많이 올랐고 전체적으로 P는 많이 올랐지만 지금 관객은 결국에 Q가 달렸는데 Q도 비싸진 것 때문에 덜 간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좋은 작품이 나오면 많이 갈 건데 그거를 제가 예측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을 했고요. 원래 투자한 영화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BEP 20%도 안 된다 이런 얘기였고 그래서 작년에 4분기에 이제 흑자를 찍었다 했는데 그럼 이게 전부 다 아바타 덕분이 아닌가 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아바타가 14일에 나와서 아바타 영향은 18일이고 그 이후에 이제 아바타 아직도 상영하고 있으니까 영향은 1월까지 미뤄져서 뭐 적어도 1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제가 추정을 해봤는 게 아마 밑에 내려가면 있을 건데 너무 작게 있어가지고 아파트 때문에 생기는 매출이 최소한 270억은 1분기에 찍힐 거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은 저는 분명히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실적 예상은 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메가박스에서 되게 달라진 거는 원래는 돈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대출하는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진짜 투자를 위해서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 CB 같은 경우도 아예 이자율 없이 발행을 했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되게 잘했고 유리한 상황에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드라마 제작 산업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영화 산업도 산업 자체가 성장할 것이냐 하면 그것은 확실하진 않지만 적어도 예전만큼 돌아갈 수 있는 거는 확실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했을 때 스튜디오 드래곤은 35편 맞는데 2조 4천억 받는데 그러면 이제 편으로 나눴을 때 한 680억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여기랑 비교가 안 되게 8% 정도 됩니다. 근데 이 회사는 23편 만드는데 6,900억이 지금 시총이고 그랬을 때 이제 영업이익률까지 감안하면 한 평당 가치가 그래도 지분율까지 감안했을 때 한 300억 정도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추산을 해봤고요. 방송 부분은 이렇고 영화 부분은 EBITDA를 통해서 추정을 했고 과거 실적을 토대로 추정을 해도 한 3천억 가까이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플레이타임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주고 샀는데 아기들 뛰어노는 놀이공원 같은 느낌인데 여기 1,000억 주고 샀는데 가치가 그만큼 있는지 모르겠어서 그냥 제 마음대로 10% 깎아서 그냥 900억에 넣었고요. 목표 시점은 그래서 합산해보니까 한 7,600억 정도 나오더라. 그리고 이거를 주당으로 했을 때 목표 수익률은 42.93%가 나오지만 여기 리픽싱 12 반응을 많이 했기 때문에 리픽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리픽싱 현재가 최저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주가가 엄청 떨어졌어요. 그럼 32,744원인데 현재가가 24,700원이니까 그래도 이까지 찍고 한번 팔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찍어도 32%는 벌 수 있으니까 어쨌든 싸다는 느낌은 확실히 들었고요. 이 회사가 저는 시작할 때는 몰랐지만 결국에
지주사라는 것도 어쨌든 마이너스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제작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 많은 제작사들 전부 다 SLL 중앙에 있고 SLL 중앙에 지분율이 53% 된다는 게 디스카운트 요인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이게 발표 전부여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